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선티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공공주택 12만 가구 부지 연내 확보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9.16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요. 주택 공급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11월에 8만 5천 가구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고요. 행정 절차를 줄여서 조기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PF 정상화 펀드 2조 원 조성하고 민간 사업 공사비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자, 공공주택이란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 많은 곳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적고 투자 매력도 낮습니다. 자, 부지 확보는 토지 매입의 완료는 아닙니다. 3기 신도시의 입주는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이고, 배드타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9.16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3만 가구 늘리고 서울 30km 내 중소택지를 한꺼번에 푼다고 합니다. 자, 11월 달에 한 2만 가구 정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자, 3기 신도시는 공원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어, 공급 물량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도는 더 낮아지겠죠. 공급 가구 수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소형 아파트가 천지가 될 것입니다. 소형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많은 곳은 부자들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공사비를 크게 올려야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PF 대출 보증 15조에서 25조로 늘려서 돈맥 경화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자, 주택 공급 활성화 PF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증 금액도 늘리지만 금리를 크게 낮춰야 되겠죠. 자, PF 대출 보증만 늘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도 낮아야 하고요. 또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자, 건설사는 분양이 성공해야 돈이 돌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투자자가 진입할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도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자,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무주택제로 간주를 하는데 시세 기준으로는 한 2억 4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은 이미 실거주를 하면은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빌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 면적이 아닌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공시가 1억 3천의 빌라가 공시가 1억 7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 건축업자는 더 이상 빌라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가구당 불과 7,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그 빌라를 지어도 분양이 어렵기 때문이죠. 빌라의 공급이 없으면 기존 빌라의 임차료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착공 급감 9.16 대책 공급난 해소에는 미흡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업계는 새 혜택 등 수요 진작 필요하고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책과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투자자 유입이 가능케 해야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실수요자는 적고 투자자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은퇴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높은 취득세와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로 은퇴자는 이런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이죠. 자, 줄어든 주택 공급 선행 지수입니다. 착공, 인허가, 분양 급감하고 있고요. 이것이 2023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인 2026년, 2027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4년 후까지는 공급이 급감합니다. 즉, 최소한 윤 정부 임기 말까지인데요. 해마다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 활성화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자,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하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미흡하다는 대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후에는 새로운 대책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역세권 원룸 월세 1호선 45만 원, 8호선 6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9호선이 가장 많은 60만 원으로 보여지고요. 1호선이 가장 낮은 45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서울 빌라의 월세가 올라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월세 고공행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전세 사기, 자재값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규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원룸의 월세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 2배 정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입니다. 자취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튜브인데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홍콩입니다. 자, 이 원룸의 전용 면적은 8평에서 9평 정도가 되고요. 가격은 13억입니다. 위치는 한국의 강남역에서 삼성역 정도의 중심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룸 전용 8, 9평 정도의 원룸 월세가 310만 원입니다. 13억 원룸의 월세는 310만 원이고요. 310만 원 곱하기 12달 나누기 13억을 하면 2.86이 나옵니다. 어, 이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은 한 3% 정도, 그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통합심의법 등 여야 갈등 입법이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입법 사항들인데요. 자, 지금도 국회에는 공급 활성화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죠.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 4.10 총선이 끝나고 가을이 되어야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9.16 주택 공급 대책, 압도적인 공급책을 기대했는데 수요 진작 대책 나와야지 효과가 있다.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대책 실망이 크고요. 이제 4분기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10월이 되는 것이죠. 자, 4분기에는 전세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고요. 공급이 없고 플러스 2가 끝나는 임차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임대 물건의 부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민간 공사비 대책 비현실적 한숨만 더 깊어진 건설업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건설업계 분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공사비 대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면 3, 4년간 계속 공급은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 3, 4년이고요. 이것이 5, 6년, 7, 8년 더 연장될지는 모릅니다. 자, 전세가와 월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요. 전세가와 월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대, 교통 인프라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자, 이번 대책은 립 서비스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정책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서울과 1, 2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산케신문 마치겠습니다.